근데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경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판단은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 거죠. 그게 꼭 굿뉴스냐 배드뉴스냐 그건 모를 일이라는 거죠. 그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다른 거죠. 그러면 총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여러분 우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경기와 관련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죠. 무슨 정책 무슨 정책?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죠. 그렇죠? 뭐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뉴스에서 재정 정책 바로 이겁니다. 재화 시장과 관련된 정책이 바로 재정 정책이다. 재정 정책이 뭡니까? 정부 지출이나 조세 등을 갖고 움직이는 게 재정 정책이죠. 뭐 직관적으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통화 정책은 뭐예요? 통화량이나 금리, 기준금리 등을 갖고 조절하는 거죠. 공개 시장 조작 정책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와 관련된 건 통화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 즉 통화량과 금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알겠죠? 통화량을 목표로 할 것이냐, 금리를 목표로 할 것이냐, 어떤 걸 목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실물적 충격이나 화폐적 충격에 따라 다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것들은 앞으로 전개될 게 이게 전개될 거라는 게 왜 전개가 되는지를 생각하세요. 이걸 바탕을 두면 책을 읽기가 편합니다. 조금 더 갈게요. 자, 1페이지입니다. 첨삭자료 1페이지예요. 주요 거시 경제 변수에 의해 국민 소득에 의해 거기 뭡니까? GDP가 있고 GNP가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GDP 국내에서 GNP는 국민 기준. 우리가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폐쇄 경제예요. 글로벌 경제예요. 글로벌 경제에서는 GDP가 중요하겠어요? GNP가 중요하겠어요? GDP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다 GDP를 갖고 얘기합니다. 과거 글로벌 경제가 아니라 폐쇄 경제일 때는 주로 어떤 걸 갖고 측정했냐면 GNP를 갖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GDP를 갖고 할 거예요. 알겠죠? 공통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잠재 GDP라는 말이 있고 실제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모든 생산 요소를 완전 사용했을 때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의 시장이다. 모든 생산 요소 밑줄 치고요. 모든 생산 요소라는 게 무슨 개념이야? 여기에요. 자, 요거 보세요. 총 공급을 결정하는 건 뭐냐? 총 공급은 뭐의 함수냐면 두 가지 함수죠. 어떤 것이 공급이 되려면 자, 뭐 어떤 재화에 대한 공급이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노동과 뭐예요? 자본이죠. 그렇죠? 노동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사회주의고 자본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자본주의죠. 어느 게 더 중요한지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 자본이라는 걸 늘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관점에서 분석할 때는 이 캐피탈이 일정하다고 정해져 있다고 보통 분석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노동이죠. 노동을 늘려, 고용량을 늘려야 돼요. 그럼 보세요. 점점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로 가고 있습니까? 디지털로 가고 있습니까? 디지털로 가면서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하고 있지 않죠. 고용량이 쉽게 늘지 않아요. 그러면 고용량 이런 것 K나 L을 인풋을 늘리지 못하게 되면 플러스 결국 이것이 자 A라는 국가도 노동량이 10이고 B라는 국가도 노동량이 10이에요. 그러면 생산량은 똑같을까요? 그래도 다를까요? 다시 한번 A 국가도 노동량이 10이고 B 국가도 노동량이 10이에요. 그러면 생산량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노동량이 같아요. 노동량이 같았을 때 생산량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만약에 중국의 노동량이 10이고 미국의 노동량이 10이었어요. 생산량이 다르죠. 왜 다를까요? 생산성, 기술 수준. 우리는 생산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의 어떤 한계에 도달하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뭐냐. 이제 이것을 인풋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바로 이 생산함수, 생산성. 그래서 요즘에 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같은 근로자 숫자라 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이게 나갈 수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우리가 지금 계산. 근데 이 생산성이라는 게 말이 좋아 생산성이지. 쉽게 말해서 어떤 회사가 10억이 이익되는데 근로자 수가 10명이다. 10억이 10명이면 한 사람은 1억인데 근로자 수를 5명 들러내버리면 노동 생산성은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결국 구조조정이 점점 심화돼 버리는 양상이 벌어지는 거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규직이 아닌 어떤 계약 형태로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로만 가려고 하는 욕구가 상당히 생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재 지금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이쪽 생산성을 높이는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그게 기술 개발이죠. 그렇죠? 기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에요. 그럼 요건 공급 쪽이고 이건 수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다룰 부분은 요 AS 커브는 다루지 않아요. 에이드 커브만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재 GDP. 그러니까 모든 생산력을 완전 상승. 그러니까 우리나라 잠재 GDP가 점점 올라가고 있을까요?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잠재 GDP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잠재 GDP가 한 4% 정도로 보통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실제는 얼마예요? 요즘 보니까 올해 한 2.5 내지 2.8. 그럼 현재 우리나라는 잠재 GDP보다 낮은 상태죠. 자, 잠재 GDP와 실제 GDP에서 실제 GDP가 낮다. 이런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지금 시대다 이거야. 그런데 잠재 GDP 수준하고 실제 GDP가 많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많다고 표현해 볼게요. 또는 같은 수준까지 다다르면 뭐가 발생하냐면 거품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과열, 경기에 과열이 발생하니까. 경기가 과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과열을 시키지 않으면 뭐가 발생합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래서 과열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긴축 정책이 따라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쪽은 양적 완화 정책, 확대 정책이 따라오는 거고. 지금은 이쪽이에요. 알겠죠? 지금은 이쪽인데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라는 게 아까 두 가지였잖아요. 뭐뭐 있었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재정 정책은 아까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그 정부 지출을 늘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그 돈이 뭐예요? 세금이죠. 세금을 걷어들여야 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 세금을 걷어들여서 정부 지출을 늘리려면 결국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드는 문제점이 발생하죠. 쉽게 쓰질 못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조세처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바뀌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새로운 조세 수입처를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올해 아주 시끄럽죠, 그렇죠? 어쨌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세금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아주 직격탄입니다. 이러한 재정 정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통화 정책 부분은 결국은 통화량 아까 얘기했지만 금리 등을 갖고 이제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다음 조금 더 합시다. 명목 GDP와 오른쪽 실질 GDP 앞으로 여러 번 나올 텐데요. 용어를 좀 잘 알아두시면 경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명목 GDP는 경상 가격에 의한 경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현재 가격, 현재 시장 가격에 의한 GDP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GDP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즉 재화에 대한 가격과 양을 곱하면 이 서메이션 하면 GDP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격이라는 것이 현재 가격, 가격이 오르면 오른 대로 계산한 거. 그걸 뭐라고요? 명목 GDP. 그럼 명목 GDP는 생산량은 늘지 않더라도 물건의 가격만 올라도 명목 GDP는 올라버리겠죠. 그러면 자, 생산량은 변하지 않았는데 물건의 가격만 올라도 명목 GDP가 올라버리면 명목 GDP가 올랐다고 해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좋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 얘기할 때는 명목 GDP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 GDP를 갖고 합니다. 실질 GDP라는 게 뭐냐? 결국 물가를 픽스시켜서 물건의 가격을 일정 기준연도 픽스시켜서 거기다 양의 변화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GDP라고 하냐면 불변 가격에 의한 GDP다. 그래서 가끔 신문 같은 데 보면 불변 가격에 의한 GDP의 변화가 이번에 2.8% 예상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무슨 GDP가? 실질 GDP가. 그러면 여기 아까 썼던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이건 명목 GDP일까요? 제가 쓰진 않았지만 명목 GDP가요? 실질 GDP가요? 실질 GDP겠죠. 이해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GDP, 요 경제 성장을 높이려면 GDP를 높이면 이런 부분이 작용해야 되겠죠. 소비가 늘어나거나 투자 지출이 늘어나거나 정부 지출이 늘어나거나 여기에는 없지만 해외 부분, 즉 수출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투자 지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화대나 이런 정부에서는 뭐 대기업이나 이런 총수들 불러다가 점심 먹이고 뭐 투자를 좀 늘리라 뭐 하면 뭐 오후에 와서 뭐 선언 뭐 이렇게 성명 내보내서 우리 투자 뭐 얼마 하겠다 이런 게 하잖아. 그리고 나중에 결과 보니까 뭐 작년 수준밖에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소비가 쉽지 않죠. 소비가. 국민들 데려다가 늘 소비해라. 뭐 억지로 소비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억지로 소비할 수 없으니까 Y를 늘려주지 못하고 뭐를 줄여줄 수 있어? 세금. 그 세금을 줄여주면 문제가 발생하죠. 뭐가 발생해요? 정부가 재정 적자가 되는 거죠. 바로 유럽의 위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다.
자, 어쨌든 명목 GDP, 실질 GDP 용어 좀 받으시고요. 그 밑에 3면 등가의 법칙이라는 말 다시 한번 참고로 읽어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2페이지 2번 물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올 테니까 여러분 참고로 여기 있다라는 것만 보고 갈게요.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눴죠. 그러면 거기 보세요. 명목 GDP를 나눴으니까 이 분모에 있는 건 물가가 불변이죠. 분자는 물가가 변하는 거죠. 그럼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만약에 105다. 105라면 기준 연도에 대비 물가가 몇 프로 올랐다? 5% 올랐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뭐 경기가 침체될 때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죠. 디플레이션.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위기보다는 디플레이션 위기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플레이션은 특히 어떨 때 나타나느냐면 이런 거예요. 경기가 위축되면 물가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물가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아까 봤잖아요. 경기가 좋아질 때 물가 올라가는 거 봤죠? 이렇게 되면 물가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물 자산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들이 떨어진다 이거야. 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하우스포나 랜드포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게 나타나는 게 미국의 금융위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적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적게 할 수밖에 없죠. 소비가 적어지면 다시 물가는 떨어짐으로써 경기의 침체는 지속됩니다. 이런 양상이 나죠. 이게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건데요. 가게들이 부채를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떤 실물 자산의 가치가 떨어짐으로써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의 위축은 경기의 침체를 갖고 오는. 뒤에 나옵니다. 한번 그때가 돼요. 어떤 디플레이션이란 말. 그 다음에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물가 중에서요. 한 나라 국가 안에서의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걸 배제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물가 중에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뭐냐? 원유가라든지 이런 에너지 이런 것들을 배제해서 그걸 배제하고 나머지만 갖고 보는 걸 우리가 코어 인플레이션, 우리말로는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핵심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이거 외에 다양한 인플레이션 말들이 탄생하고 있죠. 에그플레이션 또는 피시플레이션. 요즘 환경오염 때문에 물고기 가격이 오르는 거 이런 것들 많이 갖다 붙입니다.